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예, 다우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25,000포인트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강세 보였고, 나스닥과 S&P 500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증시에 강하게 작용했던 재료는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국제유가 이 세 가지 정도 요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후반부터 속속 나오게 되는데, 그 차 테이프는 금융주들이 끊게 됩니다. 웰스파고, 블랙록, 그리고 이제 JP모건 이런 기업들 실적 나오게 될 텐데, 실적 기대감이 서서히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금융주들 대체로 좀 약세를 보여왔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작년도 증시 좋았고, 채권 시장이라든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주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또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의 영향력이 큰 보잉사 같은 경우도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다 보니까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강세를 또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또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국제유가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제유가가 또 2% 정도 상승하면서 관련주들 상승을 이끌어냈고, 원자재 강세는 또 국제유가의 강세는 다른 원자재 그리고 비철금속 같은 소재류들까지도 계속해서 강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역시 또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작용을 했는데요. 전일 나왔던 재료, 일본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국채 매입,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유동성 축소 이런 형태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채권 매입 축소를 한다라는 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또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 끝났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작됐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시점을 타진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일본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기축통화 찍어대는 주요국들 대부분 다 출구 전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금융위기에서 이제 단행이 됐던 어떤 유동성 공급 정책이 축소가 된다라면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증시에 돈이 잘 돌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보면 시중에 돈이 잘 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증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경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상대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못 오른 어떤 그런 특징이 될 수도 있는데, 팡 종목군들 애플을 비롯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특히 이날 반도체 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 이면을 보면 전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혹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된 측면이 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이 협업을 하면서 제품 생산하는, 또 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단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협업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쟁 관계가 된다는 것은 향후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제약주를 비롯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스닥이 하락할 정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흐름상 반도체주의 어떤 약세에도 불구하고 제약주의 강세로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강보합 정도로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다우지수는 금융주라든가 항공주의 어떤 강세로 최고치로 또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주요 지표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량 감소 기대감 때문인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달러 좀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뭐 달러화부터 보면 달러는 사실 어제 약세 요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엔화 강세 요인이 되거든요. 뭐 엔화 강세 요인 되면 달러가 이제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의 어떤 유로화 약세 요인이 더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또 좀 양호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떤 형태가 됐든 뭐 세 차례는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이제 달러 약세가 좀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로화가 또 약세, 달러화 약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0.2%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국제유가는 이제 달러가 보통 강세 보이면 국제유가 좀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국제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63달러 부근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국제유가 강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유 재고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채굴량이라든가 공급 증가하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보이고, 다음에 중동 쪽에서는 감산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감산에 대한 어떤 이행률이 상당히 높다. 보통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감산하자라고 약속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착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또 러시아도 잘 동참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더했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제유가 상승세를 당분간은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88%나 상승을 하면서 10.08로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하락 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변동성 지수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변동성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과매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또 벗어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뭐 증시가 좀 완만한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 조정 장세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뭐 0.3% 정도 올랐는데요. 반도체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400개 정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부진하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금융주라든가 뭐 다른 쪽에서 시장 상승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전망을 하면서 400개 정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0.3% 상승해서 우리 시장이 초반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들 좀 챙겨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 있나요? 예, 최근에 증시 상승을 보면 트럼프 효과도 어느 정도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도 말에 좀 부각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리스크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혹시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한 4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물론요, 이제 40%대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증시 상승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즉 증시 강세 보이면서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이해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자산 가치, 특히 주식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됐을 때 소비를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올라가면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고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당분간 뭐 크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뭐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잠재적으로 부각됐던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좀 환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으로서의 호불호를 떠나서 증시에서는 이런 리스크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는 점에서는 당분간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증시에 당분간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지표는 오늘 미국에서 도매 재고가 나오게 됩니다. 예상치는 0.7%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매 재고 흐름 예상보다 좀 잘 나왔을 가능성 시장에서는 여기에 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시장 쪽에서 나오는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중국의 물가 지표 나옵니다.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게 되는데 이 물가지수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중국 시장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또 시장에서는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미국의 도매 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 양 국가의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더불어서 주요 이슈들 확인해봤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